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훈련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 같은 경우도. 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보통 독해력 하면 책이나 지문 혹은 신문 기사처럼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독해력 하면 독서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독해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듣는 능력, 듣고서 그것을 해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 듣기에서도 독해력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막상 나중에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답을 하지 못해요. 아니면은 무슨 이야기를 했지?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뭐라고 했더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 그거 뭐였었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듣기에도 독해력이 필요하다. 바로 청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청해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외국어 교육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Listening comprehension,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외국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말 수업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단순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선생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얘기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지, 핵심을 잡고 이해하는 능력.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해력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짧은 숏폼 정말 많이 보잖아요. 짧은 숏폼 보기에 익숙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지.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도 이제 길잖아요. 시간이 왜 2시간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감상하는 것도. 그런데 그 긴 시간에 영화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짧게 숏폼으로 짤막짤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영화 내용 보는 게 더 재미있던데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래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친절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거야. 중요한 건 밑줄 쳐서 알려주겠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집중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 도중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에게 이제 신문 기사를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주고 그 안에서 기사 관련된 내용들을 뽑아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기사 내용과 연계해가지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친구들이 혼자서 풀기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과 이제 기사를 읽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힌트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거든요. 이후에 이제 문제 풀 때 이 청해력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해주시지? 도대체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 보면은 어딘가에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걸 왜 듣지? 듣기 싫어. 건성으로 듣는 경우 있고 아니면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경우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잘 이제 듣지 않고 놓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메모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했던 거 그거 뭐였었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메모까지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내가 여기에 메모해뒀어. 메모한 걸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친절하게 나중에 정리해 줄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듣는 과정에 있어서도 늘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래서 듣는 능력도 우리가 사실은 쌓아 올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독해력만 키워 나가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능력이다. 그냥 단순히 듣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이야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신 걸까? 선생님이 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은 무엇이지? 그 핵심 내용을 자꾸 찾아서 그것을 메모해 나가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아이들이 한 번에 그냥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근데 자꾸 훈련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정리해야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지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줘. 그것 봐. 선생님이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는데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참고해가지고 정리해 나가면 돼. 몇 번을 계속 이야기해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자, 밑줄 그어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밑줄 그어봐.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자, 가만히 있지 말고 메모가 필요하면 메모를 해. 아무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해주는 가운데서 친구들의 얼굴들을 보고 이제 가만히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왜 가만히 있어? 중요하다 싶은 내용 있으면 메모해야지 하면 맞아.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메모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메모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또 적응이 되면은 그 다음 수업에서 좀 달라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필을 들고 메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고 잘 안 되는데 이거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잠깐 이제 놓치는 상황, 친구들이 놓치는 상황에서 지금 뭐해? 선생님이 한 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지 않아? 메모해야지, 연필 들어야지 얘기하면 맞아 하고 이게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스스로 알아서 해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습관이 잡히고 알아서 해 나가는 그 단계가 됐을 때 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역시 안 되는 게 없어.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꾸준히 해 나간 아이들에게는 이런 선물을 주는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메모는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 바로 생각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왜 중요하지? 이건 써먹을 수 있겠다 라고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메모를 해 나가야 돼요. 나중에 깨달은 경우는 아하 해서 이런 식으로 찾는 거구나 깨닫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막 받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받아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들으면서 손으로 움직여라. 생각이 지나가는 길에 메모를 남겨라. 그런데 종종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거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너 왜 안 적어? 그거 다 기억할 수 있는데요? 지금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요. 아시죠 여러분도 실제로 10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간의 뇌가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아요. 노력을 해야 돼요. 기억은 기록할 때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독해력이라는 거를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독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까지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한 능력이야말로 바로 독해력이다. 학교 시험 문제 내는 사람 누구죠?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의 설명 속에서 핵심을 잡아내는 그 능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수업 속의 청해력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읽는 독해력으로 교과서를 이해하고 듣는 청해력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메모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돈해 나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진짜 공부가 되고 진짜 사고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부는 결국 듣기, 읽기, 쓰기의 삼박자다. 듣기에는 청해력, 읽기에는 독해력, 그리고 쓰기에는 표현력.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비로소 생각이 자라납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 간단합니다. 듣는 힘을 키우세요. 그리고 메모하세요. 그리고 듣는다는 건 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와 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